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등학교 수학 강의를 좀 진행해 볼 코코치라고 합니다. 처음 진행할 과목은 확률과 통계고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수학 하에서 조금 나왔던 내용을 좀 먼저 해야 돼서 오늘은 거기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행하는 걸 제가 챕터 0이라고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챕터 1, 챕터 2 해서 확률과 통계에 있는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같이 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거는요,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할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합법칙하고 고법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용어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용어에 대한 의미랑 용어가 얘기하는 어 뭐랄까 그런 기호들, 그러니까 용어의 뜻과 기호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 좀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요. 잘 듣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얘기는요, 사건과 경우의 수예요. 사건은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실험이라는 거는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동전을 던진다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관찰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그 실험이나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우의 수라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짓수들, 우리가 이거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어, 일단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이 있는데요. 합의 법칙은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스몰 a라 그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스몰 b라 그러면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덧셈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또는 뭐뭐 이거나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집합 얘기를 좀만 가지고 오면 이 합집합 형태가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이제 학교를 갈 건데요. 집에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안 보인다. 버스, 버스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걸 내가 버스 2번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뭐 지하철로 타고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가짓수는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짓수는 버스 2가지, 지하철 하나, 자전거 하나 해가지고 총 4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4가지가? 2개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해서 4가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버스 1번을 타면 버스 2, 지하철, 자전거는 탈 수가 없고요. 지하철을 타면 나머지 탈 수가 없듯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합의 법칙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면요. 이제 고배 법칙인데, 고배 법칙은 아까랑 좀 다르게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난다. 다른 말로는 무슨 연속해서 또는 뭐 잇따라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우리가 스몰 a라 그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를 우리가 스몰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 사건 A 그리고 end에 대한 의미죠. end 무슨 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서로 곱해서 계산한다. 집합으로 얘기하면 교집합에 대한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집합 동시에 서로 만족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요. 이렇게 한번 할게요. 집에 있다가 제가 학교를 갔다가 도서관을 간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집에서 학교까지 예를 들면 집에서 학교까지 하나, 둘까지 방법이 있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는 하나, 둘,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집에서 어디까지? 도서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경우의 수는 이 집에서 학교까지 두 가지, 그 다음 학교 도서관까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서로를 곱하죠. 그래서 몇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집에서 학교를 거쳤다가 도서관까지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을 해서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뭘 얘기합니까, 지금? 눈의 수의 합. 그쵸? 뭐, 예를 들면, 두 개를 동시에 던졌더니, 주사위를 던졌더니,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4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합이 얼마예요? 이건 5다. 이렇게 정의된다는 얘기죠. 그게 4의 배수 또는, 뭐뭐이거나 또는 이라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우를 나눠야 돼요. 경우를 나눈다는 건 상황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를 나눈다, 경우를 나눈다 또는 어떤 상황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나 경우를 나누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요? 합이. 또 합이 빠졌네. 합이 4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합이 5의 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주사위는 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최대로 많이 나오면 합이 어디까지 나와요? 합이 예, 그쵸. 합이 12까지가 나옵니다. 합이 12까지 나오니까 이 안에서 4의 배수하고 5의 배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합이 4이거나, 그쵸? 또는 합이 8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합이 12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상황을 나눴죠? 자, 그러면 상황을 나누면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떻게 쓰면 돼요? 합이 4가 나오는 거 어떻게 나와요? 1,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합이 또 4가 되는 거는 2,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사위 두 개가. 아니면 3이 나오고 1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4가 나오는 거, 4의 배수 중에 우리가 4가 나오는 건 전체 몇 가지? 세 가지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이렇게 정리되겠죠. 8이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1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게 없고요. 뭐가 나올 수 있죠? 2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가 나오면 6이 나오고 3이 나오면 5가 나오고 4가 나오면 4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은요 5가 나오면 3이 나오고 6이 나오면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전체 몇 가지예요? 둘, 넷, 다섯 가지네요. 전체 다섯 가지다. 이렇게 되겠다. 12는요? 12는 하나밖에 없네. 뭐밖에 없어요? 6이 나오면 6이 나오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경우를 나눴는데 나눈 거 안에서 또 나눴어요. 어떻게 됐어요? 합이 4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4가 나오거나 8이 나오거나 12가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가 나오면은 끝나죠. 1, 3, 2, 3, 1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나버려요. 8이 그러니까 4가 합이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나오면은 8이 나올 수 없고 8이 나오면 12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4와 8과 12는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상황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더해줘야 되죠. 3 더하기 5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몇 가지 나와요? 전체 9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일 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합이 5의 배수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나올 수 있는 거 뭐예요? 처음엔 5가 나올 수 있고 또 10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인데 15는 어때요? 12보다 크기 때문에 이 12보다 크다는 거는 결국에는 넘어간다는 얘기죠. 두 주사위 두 개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의 합이 넘어가요. 자, 그러면 합이 5의 배수가 나오는 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 1이 나오면 4가 나온다. 2가 나오면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오면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1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예요, 여기? 얘는 전체? 4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10은요, 1은 안 되고, 2도 안 되고, 3, 4부터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4가 나오면, 6이 나올 수 있다. 5가 나오면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이 나오면 4까지 나오면 됩니다. 몇 가지죠? 3가지. 자, 그러면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상황은 합이 5가 되거나 합이 10이 되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예요? 4 더하기 3에서 전체 7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답은 어떻게 돼요? 요 1번 상황하고 2번 상황을 어떻게 준다니까 두 개를 더해주니까 9가지랑 뭐랑 더해줘요? 7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전체 몇 가지 그러면 16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은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겹치는 게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항상 겹치는 게 있는지 보고, 걔가 겹치는 게 없으면은 16가지 쓰시면 되고요.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중복해서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세줬거나 3번 세줬기 때문에 그 중복해서 여러 번 세준 거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즉 겹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게 세는 게 중요해요. 경우의 수는. 이해하셨죠? 자, 이거 볼게요. 다항식 a 플러스 b,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는요. 일단은 여기서 모르는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항이 뭐냐? 항은 어떤 식에서 문자가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됐으면 각각이 다 항입니다.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써있으면 항이 몇 개죠? 항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곱셈으로는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연결됐으면 하나의 항이고요. 덧셈 뺄셈 연결됐으면 다 따로따로 항을 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곱해지면 AC, 그쵸? 더하기 AD 이렇게 더할 겁니다. 쭉쭉쭉 나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BF까지 가겠죠. 그럼 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곱해져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요. 왼쪽은 몇 개가 있어요, 항이? 2개가 있고 오른쪽은요? 4개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2개가 있고 이쪽으로는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얘가 곱해져서 하나의 항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2개를 곱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몇 개예요, 전체? 8개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이게 문자가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만들어진 항은 다 다른 항이에요. 이게 같은 항이 있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AC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B가 아니고 C고 이쪽에 A가 있다. 자, 우변에, 아니, 옆에 오른쪽에 그러면 A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걔는 같은 항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얘는 어때요? 문자가 서로 다 다르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각각 따로따로 항의 개수 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개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못 구한다면은 지금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2번 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가 중요해요, 2번.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거 중학교 때 해봤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약수와 배수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소인수 분해하죠. 자,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요. 144는 어떻게 되죠? 2로 됩니다. 72, 2로 얼마? 36, 2로 18, 2로 9가 되고요. 3 해서 끝날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써요? 144는 2의 4승이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합니다. 그래서 약수에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좀만 옛날 기억을 좀 떠올려 볼게요. 여기 지수, 그 다음에 이거 지수에다가 뭐 합니까? 더하기 1을 하고 더하기 1을 해서 서로 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약수의 개수는 4 더하기 1에다가 2 더하기 1을 곱할 거다. 그래서 얼마다? 5, 3, 15개 이렇게 나오겠죠. 예,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니, 그, 계산하는 방법은 아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은, 이게 뒤에서 못 써먹어. 그래서 얘가 왜 이런지 알아야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위에는 2가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2가 어디서부터 있냐면, 2의 0승. 그러니까 1부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의 1, 2의 2, 2의 3, 그 다음에 2의 4까지 나오겠죠. 왜냐면 144가 2의 4승까지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3의 0, 3의 1, 그 다음에 3의 2까지 나오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전체 몇 가지 나와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섯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전체 15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꿔지냐면요. 여기가 이게 1 이렇게 메꿔지고요. 이게 얼마겠어요? 2, 4. 여기는 8, 16 이렇게 메꿔지고 점점점 간 다음에 마지막은 얼마가 나오죠? 144라고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더하기를 해주는 건 왜 그래요? 더하기를 해주는 거는 요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1 여기도 3의 0승 1 요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로만 우리가 구성될 수 있는 건 2가 나올 수 있는 건 전체 5가지 상황. 그죠? 1, 2, 4, 8, 16이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는 거는 1, 3, 그 다음에 9까지 해서 전체 3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전체 몇 가지? 15가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15가지 하지 말까요? 15개라고 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약수의 개수까지 구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네, 이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순열에 대해서 좀 같이 정리할게요. 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금방 또 제작해서 또 바로 올려드릴게요.